미국에서는요,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부셔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미국과 깊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대북한 전략에 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기우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나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국정원에서 활동할 때도요, 어떤 계획을 잡습니다. 어떤 계획을 잡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계획이 성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으로 계획서를 또 작성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국제 무역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상황이 급변했다, 어떤 비상사태가 왔다, 그랬을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원래 계획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또 별도의 해결 방책을 둘 수 있는 소위 얼터너티브, 대체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도 비상계획이다 해서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요, 대북한 전략은 일정 거리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GDP의 한 절반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rising 혹은 uprising China 하면서 중국이 마치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포효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대비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러한 부적절한 세계 전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부쩍 많은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는 이미 쿼드를 구축했습니다. 쿼드라는 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즉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더라도요, 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있다고 생각들 해보십시오. 자,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외곽에 바로 북쪽을 보면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 보면은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나라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쪽에서는 미국에서 일본을 이수로 해서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제1도련선을 갖다가 꽉 움켜쥐고 바깥에서 지금 봉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2020년에 벌써 4년 전부터 쿼드란 조직을 만들어서 국제 방어를 갖다가 공동 전선을 펼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쿼드에 들어가야만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름을 오각형이라고 하는 펜타, 미국의 국방부가 오각 형성에서 펜타곤 아닙니까? 그러면 이 4개국이 들어가 있는 쿼드를 펜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쿼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늘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말썽꾸러기를 하나 박아놓고 관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2016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너무나 중국이 무분별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전랑 외교라든지 남의 나라를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미 왕따가 돼버린 게 중국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은 공격을 할 때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볼 때는 중국의 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서 살은 살대로 잘라내고
뼈는 뼈대로 추려내는 그와 같은 각드는 작업을 조만간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 때는 이번에 4월 10일 날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날아갔죠. 그리고 11일 날 조 바이든과 회담을 하고 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게 린치핀이라고 불렸던 한반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일단은 배제를 시켜놓고 일본을 미국과 함께 동행하는 동맹군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일본이 헌법 수정을 하지 않고서도 일반 국가로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자위대라고 불리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이런 군대들이 전부 다 일본의 국군 군대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몹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기시다가 미국을 다녀온 후에 우리는 뒤늦게나마 호주의 멜버른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양국 간에 모이는 2+2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런 회담을 좀 일찌감치 하고 우리가 쿼드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커스라고 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들어가 있는 이 국제 안보 협약 체계에 지금 일본은 초청을 받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위 이로 인해서 만약의 사태 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투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일본은 바로 미국 군대와 함께 정규군 멤버로 그 토벌 작전에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 축,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해서 앞에 전선에 3개국을 포진해 놓고 뒤에 주공은 미국과 일본이 담당하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가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용산에서 철수를 해서 지금 평택으로 가 있죠. 험프리스라고 합니다. 그 평택에 위치한 험프리스는요. 어떤 곳입니까? 미군의 기지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크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나 모든 기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용산 기지를 버리고 평택을 갔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냐면요. 과거에는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방어하고 그리고 연합사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의 침략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평택에 미군 기지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바로 심장을 중국의 목젖을 겨냥하고 조준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사람들의 팔목을 비틀어서 우리가 미국과 맺게 된 바로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껏 역사를 보십시오. 평균 5년에 한 번씩 오랑캐들 외적 중국의 침략을 받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1950년에서 53년까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외적의 전쟁으로 인한 침략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우리가 구가하고 있다라고 감히 건방지게 얘기해도 될 만큼 전쟁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미국과 친근하게 지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놨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이승만 박사가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이식한 게 그나마도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발전하게 된 참 천만다행스러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4.10 총선 결과에도 보셨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이제 배가 많이 불러졌죠. 그리고 이제 식은빵을 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사회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혹은 심지어는 전체주의, 공산주의까지도 마치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헛된 망상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볼 때 대단히 위험스럽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이르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B1, B2 폭격기 날아가서 F-22가 날아가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방법. 북한 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의 국무부에서 차관까지 지냈던 웬디 셔먼 여사께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4월 10일 총선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가 불러서 이미 얼빠진 생각, 해방 직후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연호하고 환호했던 그 시절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선거 결과도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회에서 이미 잠식이 돼버린 상태고, 그래서 한청년 아이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가 많지요. 근데 국민의힘당도 자유우파 보수정당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벌써 이번에 선거하면서 보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등용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무슨 함은경이라든지 또 그 회계사 했던 김모식이라고 있죠. 그 친구는 제가 이름을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이 나라가 왼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버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얼터너티브, 대체를 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번 4월 10일을 겪으면서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 기시다 후미오는 조 바이든과 회담을 하면서 미국과 아주 확고한 그런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정상국가 반열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4월 23일이 되니까 아소다로 전 총리가 뉴욕을 날아갑니다. 뉴욕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서 그 참 재판받느라 수고하는 트럼프를 갖다 격려도 해주면서 또 지금은 작고하고 없지만 아소다라가 아니라 아베 신조가 참 우리들의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나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현직 총리가 4월 달에 미국을 날아가서 한 사람은 워싱턴에서, 한 사람은 전 총리는 뉴욕에서 미국과 모종의 친분을 강화하는 멋진 장면을 봤어요. 대신에 한국에게는 어커스,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삼각 동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가요? 미국 쪽에서 상당히 냉담한 가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서 통일은 연착륙으로 천천히 올 것이 아니라 아주 급작스럽게 올 것이다.